1차 정미분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정미분 방정식의 해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변수 분리법 Method of Separating Variable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y는 x만의 함수이죠. 이것으로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은 정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방정식, 이것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u가 x 독립변수, t 독립변수의 이제 함수이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차수라 하는 것은 이 미분 방정식에 나타난 미분의 최대 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은 1차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1차 정미분 방정식.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y의 3차 미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정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편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x의 2차 편미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 자체는 유명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체 내에서 열의 전도, 히트 컨덕션을 수학적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해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미분 방정식의 예를 가지고 1차 정미분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미분 방정식이 이거라고 합시다. dy over dx는 코사인 x다.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되는 y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삼각함수에서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되는 건 사인 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는 y는 sin x가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sin x에다가 상수를 하나 더해서 이걸 우리가 y로 두게 돼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y sin x 플러스 c 해서 어떤 상수가 들어가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러한 임의의 상수가 포함된 해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일반해라고 합니다. 교과서 5페이지 그림 3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C값들에 대한 이 해, Y에 대한 그래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은 반드시 하나의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조건을 주게 되면은 즉 x0에서 y의 값이 y0였다.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은 이 임의의 상수 c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정미분 방정식하고 초기 조건이 함께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초기치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itial Value Problem, 줄여서 IVP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이 0에서 x0에서 0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해를 구하게 되면은 그냥 y는 sin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진 방정식은 이제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 하나는 그냥 방정식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방정식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얻는 해는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는 일반 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근데 초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서처럼 초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얻는 솔루션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에는 임의의 상수가 없습니다. 일반 해에는 임의의 상수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정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에는 임의의 상수가 딱 한 개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2차 정미분 방정식에서는 임의의 상수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 가장 간단한 변수 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정식은 separable, 그러니까 변수가 분리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변수가 분리될 수 없는 방정식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분리될 수 있는 방정식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x에 대한 항들하고 y에 대한 항들을 갖다가 서로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미분 방정식이 separable ODE가 되겠습니다. 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gy, 이제 y의 함수죠. dy over d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x만의 함수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변수 분리가 가능한 정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그냥 적분을 해버립니다.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gy, dx, dy, 그 다음에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이건 fx,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적분을 하니까 적분 상수 하나를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dy와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y로만 구성된 항으로 모으고 오른쪽을 x로만 구성된 항으로 모아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분식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C는 임의의 상수 하나가 포함돼서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적분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 변수 분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y의 1차 미분은 y제곱과 같다.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변수를 이건 분리가 됩니다. 분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dy over y제곱으로 y에 대한 항이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dx 항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 분리가 된 그 separable ODE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해서 우리가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을 해보면은 dy over y 제곱은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y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 상수 하나 붙어서 x 플러스 1이 되죠. 우변이.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분의 1이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c의 부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1로 적습니다. 이 c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적분에서 이제 생겨나는 상수인데 그야말로 임의의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라도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c 값의 앞에다가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c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조건이 주어질 때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수라도 좋다. 그래서 일반 해는 이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주어질 때 이것은 파티큘러 솔루션으로서 임의의 상수가 없는 이제 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y를 미분을 했더니만 1 플러스 y 제곱과 같다. 그럼 이것도 이제 변수 분리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왼쪽에 이제 y의 항, 오른쪽에 x의 항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쪽으로 적분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적분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dx 적분하고 그 다음 적분상수 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왼쪽 이 적분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처음 보는 여러분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여기의 각도는 y입니다. 각도가 y,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길이는, 이 밑변의 길이는 1입니다. 높이가 x입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y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탄젠트 y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역함수로 하게 되면은 각도 y는 높이 x의 역함수가, 탄젠트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걸 아크 탄젠트라고 합니다.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크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y가 이제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서 아크 탄젠트의 미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식은 탄젠트 y는 x다. 이 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y는 이제 아크 탄젠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양쪽 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탄젠트 y에 대한 이제 x에 대한 미분이고, 그것은 이제 y에 대해서 탄젠트 y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dy dx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젠트 y에 대한 미분은 이제 세크 제곱 이제 y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그 미분식에 잘 나타나 있고, 여러분도 탄젠트 x의 미분은 뭐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른쪽이 x였으니까 x에 대한 미분은 1이고 이꼴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세크 y라는 것은 이제 코사인 y의 이제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y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빗변 길이 분의 이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 y는 이 직각삼각형으로 보면은 1 플러스 x 제곱 스퀘어 루트가 이 빗변 길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길이가 1입니다. 이게 코사인 y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크 제곱 y는 1분의 코사인 제곱 y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dy는 아크 탄젠트입니다. dy dx는 이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크 탄젠트 x의 미분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 적분은 아크 탄젠트 y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c.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가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y가 되고, 이건 바로 탄젠트 x 플러스 c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답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초기치 문제입니다.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2xy가 됐다. 그리고 이제 x 이꼴 0에서 y의 값은 2다.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변수 분리됩니다. y에 대한 항, x에 대한 항. 그래서 y는 1/y가 주어지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ln 절대값 y가 되고, 마이너스 2x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c 해서, 이거는 양쪽을 엑스포넨시에이션으로 해버리면은
lny는 y가 되고 이쪽은 이게 이제 사실은 엑스포넨셜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요게 c가 들어가 있는데 익스포넨셜 c승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c가 2의 상수니까 이것도 2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서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에서 y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이 c는 바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치 문제의 해는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변수 분리법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1차 정미분 방정식을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1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separable ODE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면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이제 separable ODE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변수 분리법을 적용해서 굉장히 쉽게 비교적 쉽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어진 이제 방정식이 이런 것이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합니다. u를 x분의 y라고 둡니다. 그러면은 y는 u 곱하기 x가 되죠. 그러면은 y의 1차 미분은 u의 1차 미분 x 더하기 u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수 u를 이 방정식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f의 y 오버 x 이 함수는 그냥 u의 함수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u를 이렇게 뒀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dy dx는 u 다시 x 플러스 u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 분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변수 분리를 해보면은 x에 대한 항, u에 대한 u 함수에 대한 항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은 아까 지난번보다 좀 더 복잡해졌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변수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만 하면은 우리가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이건 이제 fu에 따라서 어떻게 적분될지 모릅니다. 이건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은 lnx 절대값 플러스 c로 이제 딱 정해져서 이제 얻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8번하고 같은 겁니다. 자, 보면은 이 xy의 y 1차 미분은 y제곱 빼기 x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xy로 이제 나누니까 이제 뭐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u를 x분의 y라고 뒀을 때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u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y의 1차 미분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u 1차 미분 x 플러스 u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u 빼기 u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변수 분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얻어지는 게 왼쪽은 2u du 그러니까 2u 곱하기 du에다가 오버 1 플러스 u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x분의 1이 있죠. x분의 d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적분이 되죠. ln 1 플러스 u 제곱의 절대값 그리고 이거는 빼기 ln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ln x를 이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ln 1 플러스 u 제곱 ln x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x 곱하기가 되니까 x 들어가고 요 두 개 합은 곱이니까 x하고 1 플러스 u 제곱이 그러면 요 c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엑스포넨셜을 합니다. 엑스포넨셜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항이 이제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ln에서 x 플러스 1 플러스 u니까
x제곱분의 y제곱. 그럼 여기 이제 엑스포넨셜 사실은 c가 되는데 이거 임의의 상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더라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c라는 것은 앞으로 결정될 상수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럼 이게 exponential c가 된들, 그냥 c가 된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c로 두겠습니다. 같은 c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x를 양변에 또 한 번씩 더 곱합니다.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x다. 이것이 사실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이제 우리가 만드느라고 cx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 가지고 이게 결국은 중심이 2분의 c 그리고 x축에 2분의 c 그리고 y축으로는 0에 있는 그 직경 반경 2분의 c 그러니까 반경이 그러니까 원의 반경이 2분의 c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 18페이지 그림 14에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이 해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implicit sol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fxy 이꼴 어떤 상수다. 그게 x와 y가 서로가 이제 안에 함수 관계로 얽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implicit solution이라고 합니다. explicit solution은 implicit solution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해처럼 y는 코사인 x다, 사인 x다. y를 x의 그냥 함수로서 그냥 아주 바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explicit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이 첫 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그 수학적 그 소프트웨어 메이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이 메이플을 작동시키면은 이 화면이 이제 처음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워크시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워크시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글자가 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연 아크 탄젠트의 미분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나, 이 메이플도 그렇게 계산을 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보죠. 그래서 메이플에서의 미분은 이렇게 합니다. DIFF